네, 이제 장마감 35분 전이니까요. 6인의 마감 전략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3인씩 나눠서 화면과 함께 전화 연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인입니다. 이 박동기 전문가, 화학, 건설 등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피 기관 수급주 중심으로 매수 전략, 이렇게 마감 전략 보시해 오셨고요. 김남우 전문가는 업종 종목별 차별화된 순환매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감 전략 보내주셨군요. SK 프렌즈 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전략을 좀 들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낙폭과대주들의 급반등세,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에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 중소형주들, 이들 중소형주들 쪽에서 기관의 자금이 급속도로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900계약이 넘게 그 매수를 보여주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당연히 좀 뒤따라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규모가 2,900억이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근과 같이 시장 전체적인 거래 규모가 급감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3,000억에 가까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은 꽤 많은 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 흐름이 이전에는 IT를 중심으로 그러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면, 오늘은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 흐름이 많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관 매수세가 이들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소형주 쪽에서의 자금이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IT 대형주 진영에서도 일부 좀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소재주라든지 자본재 쪽으로의 순환매가 현재 강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유로존에서의 그 재무장관 회담에서의 그 협상 타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좀 호재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단발적인 낙폭과대주들의 상승으로 끝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고찰이 좀 필요한 그 상황이 되겠는데요. 현재 지수가 1928포인트인데 바로 윗선에 지수 60일 이동평균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략 1935포인트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내일이면은 이 60일선에 대한 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어떤 이제 시점까지는 이들 낙폭과대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일 혹은 모레 정도까지는 이들 소재 자본재 쪽의 그 상승세가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매수를 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 가지시면 되겠고요. 다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차별화해서 접근 관점을 가져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지수가 이중바닥을 잡기 위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을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에 대한 저점을 좀 예단하기는 좀 힘든 그 상황이 있고요. 자금 자체가 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닥이 아닌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가야지 되는 그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프렌즈 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른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관심 종목을 확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선화학, 자동차 대표주,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쪽을 좀 보고 계시군요. 이현상 전문가는 낙폭이 큰 자동차 관심이다. 역시 소외주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했고요. 김우신 전문가는 수급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수급의 변화일까요?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수급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이죠?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지금 수급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그런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는 561개, 지금 현재 이 시점 상이고요. 상승 종목은 370개 종목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41개에서 361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등락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승과 하락 종목의 그런 비율로 보게 된다면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의 흐름들이 훨씬 더 지금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군에 속하는 종목들이 약 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종목들 중에서 오늘 상승 종목이 63개, 하락 종목이 34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 대표 대형주군으로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자금이 수급이 변화가 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해드려 왔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의 반등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달 두 번째 주가 되면은 또 선물 옵션 만기, 쿼터풀 위칭 데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전략은 그 대형주 위주의 단기 전략 그대로 좀 펼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모양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SK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역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대표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됐었습니다만 효성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나 LG이노텍, LG전자 같은 종목들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우신 부장님. 네.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수급의 전환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에 그동안 이제 상승을 이어가던 IT 부품주들이 조정 좀 깊거든요.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좀 줄여야 되는지, 리스크를 그쪽으로 좀 줄이고 이렇게 거래소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짧게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우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상향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IT 부품주들, 대표적인 자화전자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그 흐름들이 자화전자는 코스피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우상향 자화전자 같은 케이스로 우상향하고 있는 가파른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이동평균선상의 중요한 단기 지지선인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IT 섹터는 대형주를 제가 지금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만, 어떤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시류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내려오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김우신 부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